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좀 출범한 지 1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벌써 1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실제로 보면 10년 전부터 얘기 났었는데 네. 실제로 2015년에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2016년 말에 예비인가가 됐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작년 4월과 7월에 걸쳐서 각각 설립됐기 때문에 K뱅크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카카오뱅크는 몇 주 있으면 이제 1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시에 설립됐을 때도 사실 다른 선진국보다는 좀 늦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1990년대 소위 인터넷이 막 생길 때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생겼고 일본은 2000년대. 우리나라도 얘기 많았는데 계속 안 되다 하다가 결국 작년에 출범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단 나라에서 발표한 거를 이제 핀테크 시대를 선도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제 앞으로 커질 수 있다. 육성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핀테크 열풍이 불었가만 당시에 인터넷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핀테크 관련주가 열풍을 불었던 거 맞아요. 불과 1년 전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 약간 금융의 판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의 막 광고들과 함께 막 네.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관련한 얘기 잘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잘 안 들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걸 제가 숫자로 좀 몇 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K뱅크는 아시다시피 KT가 하는 거죠. 70만 가입자고요. 예금은 1조 한 3천억 정도 있고요. 여시니까 돈을 꿔주는 거는 1조 300억 정도. 카카오뱅크는 훨씬 많죠. 560만 명. 예. 그리고 각각 6조 5천억과 5조 5천억 정도가 각각 1분기 말, 2월 말 기준으로 수치가 나와 있고요. 나름 특색 있는 영업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워낙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카카오톡에 3,800만 회원을 기반했고요. 카카오택시, 선물, G마켓, 게임 등에서 가능한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고요. 예. 인공지능 금융상담 창구 금융보 서비스를 하면서 카톡 대화로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한다는 얘기했습니다. K뱅크는 이제 KT니까 KT 고객, 3천만 고객을 기반으로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하면 모바일 데이터라든가 음성 통화 시간, 인터넷 TV형 스트리밍 서비스, 쿠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디지털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아마 써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여튼 또 하나 K뱅크는 계좌번호 없이 요즘 이제 카카오도 하지만 계좌번호 없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송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건 사실이죠. 앞에서 뭐 카카오뱅크든 K뱅크든 특징들을 얘기해 주시면 네. 지금까지 기존의 은행에서 해주지 않았던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되게 새롭다 싶기도 했고 실제로 좀 반응도 뜨겁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분들 아마 혹시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 저 K뱅크 예, 있습니다. 카카오는 안 하고요. 예. 많은 분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체크카드 있죠. 예쁜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 써도 예. 신청은 한다. 약간 이런 그리고 느낌이었어요. 이게 또 뭐라 그러죠? 포인트가 좋아갖고 네. 일단 받으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인터넷 전문은행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이것은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발표한 자료 그대로 인용하겠는데요. 신속성과 편의성 그리고 특히 카카오가 UI라든가 UX가 친근해서 그냥 그 카카오뱅크 딱 가서 가입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으셨을 거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대출이자 조금 싸고 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특히 공인인증서도 없이 뭐 할 수 있게 그런 네. 처리를 해준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있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계좌 이런 거 하면서 대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말이나 휴일도 가능합니다. 이게 있고요. 카카오인가요? 이런 것들은 세븐일레븐에서 거기서 무료로 그러니까 비용을 이제 카카오 부담하는 거죠. 돈 예. 입출금은 가능하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 나름 좀 긍정적인 예. 어떤 서비스를 보였던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차별성은 있고 초기 반응은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금년 3월 이후에요. 3월 이후에 전월 대비가 작년은 비교할 수는 없죠. 전월 대비 고객 증가율이 한 3%대를 훅 떨어지고요. 그것은 뭐냐면 사업 모델이 한계에 좀 도달한 거 아니냐 얘기겠고요. 사실 젊은 층 외에 또 가입률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비대면 영업의 한계라는 거 뭐냐면 기간은 법인 고객이 쉽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정체가 되겠는데요. 실제 숫자를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요. 2017년 9월과 2017년 10월 당시 그리고 금년 지난 4월 달을 비교해 봤더니요. 고객 수 증가율이 19.1% 전월 대비입니다. 10% 3%로 훅 떨어졌고요. 수익 진액 장액 그러니까 그 예금하는 거 있죠. 예금이 처음에 폭발적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죠. 300% 늘었고요.
34%, 지금 6%대. 그러니까 대출도 지금 5%대로 확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여신 있죠. 돈을 꽂는 거는 예. 꽂는 것은 소위 인터넷 은행의 시중은행 있죠. 기존 은행에 네. 기존 은행의 디지털 뱅크보다도 좀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친구들보다 이 은행보다 다른 기존 은행에서의 뭐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이 친구들도 뭐 비대면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좀 역전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은산분리 규제를 작년 말에 정기국세에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무산됐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치명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고객 수에 대해서도 아까 표를 통해서 뭐 숫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주위에서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뭐 K뱅크든 카카오뱅크든 많이 쓰는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아무래도 시중은행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에 키움증권이요. 키움닷컴이 처음 생겼을 때 보면 누가 도대체 지점에도 없는데 하냐 그랬던 것이 불과 2000대 초반이었는데 네. 지금 4, 5년 만에 바뀌었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이 대다수인데요. 이게 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이 젊은 층에 지금 600만 명 정도 여기 가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젊은 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할 네. 만한 사람 다 한 거죠. 요즘은 군인들도 뭐 특히 나오면 제가 알기에는 이제 법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외출만 나와도 바로 스마트폰 주면 군인들도 다 하거든요. 요즘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젊은 층이 할 만한 사람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아직 본격적으로 취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순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서 이항영 위원께서도 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좀 인터넷 전문은행이 요즘에 좀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보면 은산분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은산분리가 말이 어렵지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그래도 10대 재벌, 20대 재벌 빼놓고 좀 해준다 그래갖고 KT랑 카카오를 해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이들이 대주주가 아닙니다. 지금 네.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하나금융이나 우리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은연중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다만 은산분리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에 공약사항이 은산분리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통과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추가적인 증자하고 그럴 때마다 걸릴 돈이 있는 거죠. 계속 증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주가 하니까 약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경영권 행사도 지금 물론 하고는 있으나 원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산분리 제가 봤을 때 이게 쉬운 이렇게 풀려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책적으로도 탄력이 좀 막혀 있고 고객 수도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카카오의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예. 카카오 주가의 흐름 보시면 전 답이 일단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딱 이게요. 작년인데요. 작년에 카카오뱅크 출범하는 시점에서 주가 더블이 100%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은산분리가 무산되면서 주가 뭐 다른 요인도 있겠으나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점이 이탈되고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뭐 KT는 안 보여드렸지만 KT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감이었지만 추가적으로 쭉 뻗지 못하면서 지금 좀 재미없는 구간. 그래서 생각보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많은 분들 체크카드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네. 돈이 안 되고 있다.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핀테크라는 것 자체는 네. 어쨌거나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세가 되고 벌써부터 대세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핀테크 관련주가 많은데 카카오가 안 되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방송을 통해서는 최초 공개하는 건데 사실 네. 제가 책을 썼을 때 이게 다 올려놨던 책에 했던 건데요. 글로벌 핀테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는 선진국에서 핀테크로 유명한 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ETF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당장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FINX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1년 동안에 41.7% 올랐어요. 예. S&P 500은 12.8%라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저는 핀테크, 대한민국의 핀테크 관련 좀 50여 개 있는지 100개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왜 해야 되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 주식은 뭘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 와이어 카드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게 있겠지만 유럽의 독일 회사고요. 유럽의 최대의 이런 결제 관련 회사가 되겠고요. 스키온 다 아시는 거예요. 페이팔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렸는데 뭐 사상 최고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지만 핀테크에 관심 있다. 예.
답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걸 사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ETF 중에서 FINX 꼭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핀테크에 대한 투자 전략 이렇게 세워봤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